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건설업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건설업 경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북 건설업 현안과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와 대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안병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야기 함께 나눌 대한건설협회 소재철 전북도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 회장 소재철입니다. 네. 자, 오늘 소재철 전북도 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회장님 지난 7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 회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취임 후에 벌써 이 4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이지요. 취임 후에는 어떻게 일정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임기는 6월 26일부터 시작이 됐고 취임식은 7월 5일 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초기에는 그간에 저희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사들 또 기관이라든가 발주처 그리고 저희 건설 산업을 근간을 해주고 계신 회원사들께 인사드리고 한 2개월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잼버리 대회가 치러졌고 그 이후에 예산적인 부분에 저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치중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또 새만금 개발청 또 우리 정치권의 국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같이 저희가 단체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후에 일어날 또 이후에 저희가 펼쳐나갈 그러한 지침들을 만들고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참 분주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취임 후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다루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맞춰서 긴축 재정 아니면 재정 안정을 가면서 사실은 고물가, 고금리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설 경기 쪽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좀 관련 업계들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이 전 세계에 같이 어떤 국민들을 또 전 세계 모든 분들을 좀 옥죄이는 그러한 어떤 시장성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각국에서는 물론 이제 질병 퇴치에 많은 예산을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제일 먼저 재난기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됐고 각 시군들 또 지역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서 어느 시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적으로는 저희 건설 산업은 국가의 예산이 상당한 저희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은 국가의 재정과 민간 자본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굉장히 축소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국제 상황이 유가에서부터 또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 기조가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 전라북도도 거기에는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건설 수주 물량이 저희 건설 회사들로는 굉장히 축소됐고 또 이어질 수 있는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무조정회의를 이제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국회에다 보내는 9월 1일자로 넘어가 있고 이번 국감이 끝나면은 다시 심의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또 예산 소위별로 이루어질 단계 올라가면서 예기치 않는 잼버리 파행의 후속 조치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직격탄적인 게 맞고 있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게 분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는 분위기죠. 지금 현재 새만금 SOC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 그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78%의 삭감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저는 이제 건설업 회장으로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예산도 원래는 지금 2025년 정도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책정된 예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지금 8개 공구가 돼 있는데 8개 공구에 4, 50억밖에 배정이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직원들 급여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멈춰야 하고 신항만 해도 마찬가지고 인입철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대회 이전에 7월 18일에 이미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세계 컨소시엄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 바로 중지가 돼버렸고 또 그 안에 내부 농업용 시설 그 공사 예산도 그 부분이 한 70% 정도가 깎여버리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에서도 가서 안타까움을 같이 이제 토로를 하고 그 새만금 내부 개발은 인허가에서부터 예산까지 전체 집행을 또 큰 틀은 개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장님께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또 저희 건설산업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찾아가서 그간의 과정과 이후에 또 변화되는 상황 또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견을 구하고 전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사실 그야말로, 네. 예,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희 이슈 토크 시간에도 새만금 얘기를 엄청나게 자주 다뤘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30년 이 이야기였거든요. 자칫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낸다면 기존 사업들이 폐기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북이 바랬던 새만금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전북 도민 입장에서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협회에서도 좀 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의 개발을 하는 그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농업용지라든가 관광용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정주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마스터 플랜 2021년도에 세워진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정주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 수변 도시를 지금 매립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도로도 한 1조 2천억 정도 발주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모든 게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검토가 돼 있고 과정을 겪었는데 다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번에 이제 용역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용역 후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마스터 플랜 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2026년에 그게 이제 다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쭉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정적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마스터 플랜이 하는데 지금은 그게 멈춰지는 상태로 돼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재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3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암울한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설 산업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정책이라든가 제도는 한 번 입안이 돼 있고 또 수립이 되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시대적 상황만 거기에다가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큰 틀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은 멈춰진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새만금 기본 계획도 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 삭감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많은 분들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꼽고 있더라고요, 안 기자님.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전북 정치권 그리고 전북 도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정부 예산이라는 건 예산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따라서 뭐 부족한 부분은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경우에 이미 기이 확보된 정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싸그리 다 뭉개고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2022년도까지 새만금은 잘 됐는데 2023년 8월 달에 갑자기 천지개벽해서 그런 법을 무시할 정도의 예산 삭감이 될 만한 상황이었었느냐를,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찾아보면 전북에서는 찾아보면 그거 잼버리밖에 없지 않나? 그 잼버리 책임은 전북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요즘 김수홍 의원실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도 이 예산 삭감의 원칙이 깨졌다, 잘못됐다, 위법성이 있다라는 문제까지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나 정부에서도 좀 충실한 답변이, 해답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예산 삭감이, 예산 조정이 어디 뭐 내 호주머니에서 예산 퍼주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국정감사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김수홍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의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삭감된 그 사유와 또 이게 적정성을 질의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그러한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원 장관께서도 제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가 장관께서 다 똘똘 몰아서 어떤 책임의 어떤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재부에서 당위성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느 한 획일적인 부분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뭐 가감을 할 수 있는 기재부의 권한은 있겠지만은 당위성 없이 일순간에 또 그 의원실의 그 자료나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발표 안에만 나와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류가 있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단체에서도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성명도 했던 거고, 저희 건설협회도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돼버린 내용에서는 좀 이해 못할, 아마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지만은 그러한 지금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한 끝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가 원래 선진화법의 예산 통과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감 끝나고 상임위에서 또 예산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안이 좀 더 수정이 이제는 돼서 또 정치적인 풀이로 그게 상당한 부분 복원되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시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안 기자님 새만금이 또 네.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또 그렇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2차 전지 그 산업 단지를 만들려면 엄청난 민원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부지도 필요하고 뭐 민원도 있는데, 사실 새만금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 필요한 각종, 그러니까 전력까지도 신재생 에너지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새만금이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의 참여 의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본 SO 시설이 갖춰져야 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뭐 기존에 오겠다는 업체도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만금이 그 과거에서부터 농업용지에서 산업용지로 점점 변하면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를 꼽았는데,
이것마저도 무너진다면 전북 경제가 정말 전북 경제의 미래가 사라지는 꼴이거든요. 이런 우려를 저희가 또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회 상경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향후 예산안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전라북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정권 차원에서도 물론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합의도 해 줄 걸로 저는 믿고, 지금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삭발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는 2분씩이 3일간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제가 3일마다 우리 회장단 같이 가서 1호 말씀, 또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또 그 시간들을 또 많은 열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국감 이후에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노력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 걸 대비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쪽 위원회에서 또 활동하는데 저희 건설협회도 같이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안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매우 정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성도 있지만, 당위성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사실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에서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한 가지 좀 바꿨으면 하는 시각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그 회장님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과연 새만금이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일까요?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빨리 예산 투자와 방향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새만금과 유사한 푸동지구라든가 또는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도 한번 계획을 하면은 그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지, 우리 새만금 같이 34년 지연된 그러한 대단히 사업은 아마 전무후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저희가 휘둘림에 있었다면은 이제 향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정치인들이 또 정부가 국가의 대전환이다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방향성을 재설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새만금은 국가 사업, 국가의 미래, 그것의 중심이 전북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 산업, 미래의 발전 전략을 새만금을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재조정 이런 부분이 고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책 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정부의 시각 변화까지 짚어보았습니다. 풀어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의 지역 실정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정치적인 부분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전북 내부에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에 많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의 연계성들이, 또 지역의 발전이, 미래의 우리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큰 땅인 새만금 개발이 당위성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실감을 하시고 그러한 염원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소재철 전북도 회장 모시고 오늘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와 그 대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이어온 국책 사업인데요. 이 새만금 개발이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또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